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소리칩니다. 저리 비켜 이 할망구야. 이게 얼마짜린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그 모습은 누구에게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벌어질 일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잠시 후 이 거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도심의 한 골목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75세의 한길자 여사는 폐지 리어카를 끌고 걸어갑니다. 한 여사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습니다. 목장갑을 껴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하지만 한 여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어야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리어카는 한 여사의 몸집보다 2배는 큽니다. 무겁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립니다. 한 여사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그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립니다. 빵빵. 한 여사가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수억 원짜리 외제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새벽에 웬 고급차가 이런 골목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여사가 서둘러 리어카를 옆으로 붙이려 합니다. 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비켜드릴게요. 하지만 골목이 좁습니다. 게다가 빙판길입니다. 리어카 바퀴가 얼음에 헛돕니다. 한 여사가 힘을 주어 리어카를 밉니다. 그 순간 리어카 모서리가 외제차 문짝에 살짝 스칩니다. 드득. 작은 소리였습니다. 흠집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던 남자가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재벌 3세 민준입니다. 32.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민준이 차 문을 확인합니다. 민준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칩니다. 이게 뭐야? 흠집 났잖아. 한 여사가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민준이 한 여사에게 다가와 어깨를 거칠게 밉니다. 한 여사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립니다. 민준이 소리칩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민준이 코웃음을 칩니다. 배상? 당신 같은 폐지 줍는 노인네가 뭘로 배상해? 이 차 한 대면 당신 목숨값이 몇 개인 줄 알아? 주변에 새벽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 행인이 말립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노인한테 왜 그래요? 민준이 행인을 노려봅니다. 당신이랑 상관없으니까 꺼져. 민준이 한 여사를 다시 밉니다. 한 여사가 바닥에 넘어집니다. 민준이 리어카를 발로 걷어찹니다. 폐지들이 길바닥에 흩어집니다. 민준이 소리칩니다.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더럽게. 한 여사가 바닥에 엎드려 폐지를 줍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경찰 불러야겠네. 기물 파손의 도주씨도. 한 행인이 항의합니다. 도주는 무슨, 할머니가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민준이 소리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이 구청장 친구야. 다 꺼져.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민준이 112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요? 여기 노인네가 제 차를 박살내고 도주하려 해요. 빨리 와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젊은 순경 2명이 내립니다. 민준이 순경들에게 다가갑니다. 경찰관님들, 잘 오셨습니다. 순경이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이 한 여사를 가리킵니다. 저 할망구가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수억짜리 차를. 순경이 한 여사를 봅니다. 할머니, 사고 나셨어요? 한 여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이 소리칩니다. 잘못했으면 배상해야죠. 경찰서 데리고 가서 조사하세요. 순경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일단 경찰서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민준의 위세에 순경들도 주눅이 듭니다. 순경이 한 여사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차가 현장 앞에 멈춥니다. 민준이 관용차를 봅니다. 뭐야, 저건? 순경들이 차를 보고 자세를 고칩니다. 차 문이 열립니다. 이야기는 잠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한길자 여사는 시장 골목에서 정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국물 맛이 일품이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돼지뼈를 삶았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도록 밤새 끓였습니다. 한 여사는 장사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가게 앞을 서성입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얼굴은 깡마르고 옷은 너덜너덜합니다. 한 여사가 소년을 봅니다. 애야, 배고프니? 소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여사가 따뜻한 국밥을 내옵니다. 자, 먹어라. 돈은 나중에 줘도 돼.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국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의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린 동생과 함께 시장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여사는 정우가 올 때마다 국밥을 내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가 정우에게 말합니다. 공부하는 놈이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법이다. 매일 와서 먹어라. 정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줌마, 돈이 없는데. 한 여사가 웃습니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갚아라. 그걸로 충분하다. 한 여사는 정우의 주머니에 몰래 돈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공책 살 돈, 연필 살 돈. 정우는 한 여사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한 여사에게 말합니다. 아줌마, 저 나중에 꼭 경찰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같은 착한 사람들 지켜줄 거예요. 한 여사가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라. 아줌마가 응원한다. 정우는 한 여사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에게는 친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방탕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한 여사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사업한다. 돈 좀 줘. 한 여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인데? 아들이 대충 둘러댑니다. 그냥 좋은 사업이야. 빨리 줘. 한 여사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들이니까 믿고 싶었습니다. 한 여사가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줍니다. 국밥집 권리금, 집 담보대출금,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돈을 받고 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한 여사는 집과 가게를 모두 압류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 여사가 정우에게 말합니다. 정우야, 아줌마가 이제 가게를 못한다. 미안하다. 정우가 놀라 묻습니다. 아줌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한 여사가 쓸쓸히 웃습니다. 아줌마 팔자가 그런가 보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아줌마 소원이다. 한 여사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옵니다.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한 여사는 폐지를 줍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팔자려니 하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한편 정우는 한 여사와 헤어진 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우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줌마, 꼭 은혜 갚을게요. 꼭. 정우는 경찰대에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경찰대 졸업 후 정우는 현장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경찰관으로 소문이 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정우는 어느덧 이 지역의 경찰서장이 됩니다. 박정우 서장. 정우는 서장이 된 후에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은인 한 길자 여사를 찾는 것. 정우는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국밥집 하시던 한 길자라는 분을 찾아봐라.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여사는 이미 부산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정우는 항상 마음속에 한 여사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직접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관용차 문이 열립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입니다. 어깨에 무궁화, 경찰서장의 계급장입니다. 박정우 서장입니다. 민준이 서장의 계급장을 확인합니다. 민준의 얼굴에 비굴한 웃음이 번집니다. 민준이 서장에게 다가갑니다. 아이고, 서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민준이 허리를 굽신거립니다. 서장님, 저 노인네가 제 차를 박살내고 도주하려 했습니다. 빨리 체포해 주세요. 하지만 박 서장은 민준을 보지 않습니다. 박 서장의 시선은 길바닥에 흩어진 폐지 더미 사이에 서 있는 한 여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칠어진 손, 낡은 복장, 그리고 그 얼굴. 30년이 지났지만 박 서장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 서장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박 서장이 천천히 한 여사에게 다가갑니다. 민준이 서장을 붙잡으려 합니다. 서장님, 뭐 하세요? 빨리 저 할망구 수갑 채우라니까요. 박 서장이 민준의 손을 뿌리칩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뒤로 밀립니다. 박 서장이 한 여사 앞에 섭니다. 한 여사가 고개를 들어 박 서장을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박 서장이 딱 소리가 나게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습니다. 순경들이 경악합니다. 서장님, 주변 구경꾼들이 수군거립니다. 뭐야? 왜 저러지? 박 서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한 여사가 놀라 박 서장을 봅니다. 박 서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 정우입니다. 한 여사의 눈이 커집니다. 박 서장이 계속 말합니다. 30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국밥 주시던 그 꼬마 정우가 서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박 서장의 얼굴을 만집니다. 정우야, 네가 정말 그 정우냐? 박 서장이 한 여사의 손을 잡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박 서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한 여사의 거친 손을 부여잡으며 오열합니다. 어머니,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머니, 한 여사도 눈물을 흘립니다. 정우야,
내 정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두 사람이 끌어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닦습니다. 순경들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어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민준이 뒷걸음질 칩니다. 박 서장이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박 서장이 민준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박 서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분은 내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박 서장이 민준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이분께 한 짓을 다 봤다. 폭행, 모욕, 허위사실 유포. 민준이 무릎을 꿇습니다. 서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서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경찰서장직을 걸고 말한다. 법대로 하나하나 다 처벌하겠다. 박 서장이 경찰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 체포해라. 현행범이다. 경찰이 민준에게 다가갑니다. 민준이 소리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박 서장이 말을 자릅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경찰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민준이 끌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한 여사가 박 서장을 바라봅니다. 정우야, 고맙다. 박 서장이 한 여사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민준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민준은 평소에도 갑질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3건, 뺑소니, 혐의 2건, 모두 돈으로 무마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 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였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경찰서로 달려옵니다. 민준 아버지가 박 서장에게 말합니다. 서장님,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테니. 박 서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애원합니다. 제발, 우리 구청장하고도 아는 사이인데. 박 서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를 알든 상관없습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민준은 결국 구속됩니다. 폭행죄, 모욕죄, 음주운전, 뺑소니,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박 서장은 한 여사를 정중히 모셨습니다. 박 서장이 직접 한 여사의 리어카를 끌어 관용차에 싣습니다. 부하 순경들이 놀라 말합니다. 서장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 서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내가 한다. 박 서장이 한 여사를 관용차에 모십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박 서장이 한 여사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폐지 줍지 마세요. 한 여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정우야, 나는 괜찮다. 내 팔자가 그런 걸. 박 서장이 한 여사의 손을 잡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한 여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정우야. 박 서장은 한 여사를 위해 깨끗한 집을 마련합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박 서장이 한 여사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박 서장의 아내와 2 자녀가 한 여사에게 인사합니다. 박 서장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다.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다. 박 서장의 아내가 한 여사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한 여사의 얼굴에 30년 만에 진정한 웃음꽃이 핍니다. 며칠 후 박 서장은 한 여사와 함께 부산으로 갑니다. 자갈치 시장입니다. 예전 국밥집 터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박 서장과 한 여사가 그 앞에 섭니다. 박 서장이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서 받았던 국밥 한 그릇.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 여사가 박 서장의 손을 잡습니다. 정우야,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박 서장이 한 여사를 껴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께 평생 국밥 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춥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의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